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0학년 겨울 내신 대비 필수 개념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험 범위 내용이고 이거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사전 지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다 뿐만 아니라 같은 제목의 재생 목록을 넣어 놓았는데 그 재생 목록에 있는 동영상들을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도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동영상들 몇 가지 언급을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학생들한테,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1차 함수, 2차 함수 엄청 강조합니다. 1차 함수 기울기 x절편 y절편, 2차 함수 꼭지점 x절편 y절편 구하는 방법 엄청 강조하는데 이게 잘하는 학생들은 잘해요. 근데 못하는 학생들은 이걸 그렇게 설명해줘도 못해. 1차 함수 기울기 x절편 y절편 구해라, 그래프 그려라, 못 구해요. 2차 함수 꼭지점 x절편 y절편 구해라, 그래프 그려라, 못해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잘 못합니다. 이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다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내분점, 외분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내용들도 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사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몰라서 학생들이 문제를 못 풀어요. 원의 방정식,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원이랑 엮여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못하고 접선의 방정식 다 까먹으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못 풀게 되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행이동, 점대칭이동, 선대칭이동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평행이동을 해야 할 일이 있고 점대칭이동을 해야 할 일이 있고 선대칭이동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절대값 붙어 있는 거, 절대값 붙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절대값 붙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걸 못 그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제를 못 풀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 단원이 다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게 단원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잘 못하면 여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 알아야 하고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단어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 뭐 정의역을 구하라, 공역을 구하라, 치역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런 기본적인 단어를 모르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학생들이 그래프의 정의를 몰라요. 그래프는 해집합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당연히 그래프는 해집합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테고 누군가는 그래프가 해집합이라고?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해집합이라는 걸 알면 그래프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매우 쉽게 풀려요. 근데 그래프가 해집합이라는 걸 모르면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략 한 1년쯤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이라는 10개의 동영상을 제가 촬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재생 목록에도 넣어두고 링크에도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을 반드시 보기를 권합니다. 여기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에 있는 그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쪽에 있는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능숙하게 푸느냐 못 푸느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 반드시 동영상 보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함수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꼭 알아두길 권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접한다, 필요충분조건, 판별식이형이다. 미분 배우기 전, 미분 배운 다음에는 뭐 접해? 그럼 미분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미분 배우기 전에는 접해? 그러면 판별식이형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함수에서도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접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때도 접하면 판별식이형이다 이용합니다. 원의 방정식에도 원과 직선이랑 접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때도 접하면 판별식이형이에요. 물론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거 말고 계산이 더 빠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서는 접하면 판별식이형이다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접하면 판별식이 0인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유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함수에서도 뭐 이렇게 유리함수가 직선이랑 접할 때 이때도 판별식이 0이에요.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함수도 직선이랑 접할 때 판별식이 0이에요. 이게 접하면 판별식이 0이라는 사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알아두고, 한 번 알아두면 계속 반복해서 써먹는 거 그냥 알아두면 되잖아. 근데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 단원이 바뀌면 다 개념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야. 2차 함수에서 x축과 접하지? 그럼 판별식이 0이야? 이랬던 애들이 그냥 일반적인 직선과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인지를 몰라. 원과 접할 때도 판별식이 0인지를 몰라. 유리함수랑 접할 때도, 무리함수랑 접할 때도 판별식이 0인지를 모르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접하면 판별식이 0이다. 2학기 단원 총괄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못 풀면 어려운 문제 못 풉니다. 어려운 문제는 보통 이거 이용해서 푸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학교마다 좀 진도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보통 기말고사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합성함수의 정의 알아야 되고, 합성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합성함수가 존재하려면 F의 치역이, 그러니까 G.F라는 합성함수가 존재하려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합성함수가 정의가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합성함수의 성질.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물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사례가 있는데,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러한 합성함수의 성질들이 있죠.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리고 뭐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이런 합성함수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역함수도 마찬가지죠. 역함수의 정의 알아야 되고, 역함수의 성질 알아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런 사실. 그리고 합성한 것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역함수를 잡은 다음에 합성한다. 이러한 역함수에 관련된 몇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그런 성질도 다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1대1 대응이구나. 1대1 대응이래.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이게 그냥 바로 탁탁탁 나와야 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돼야 돼? 막 학생들이 고민해. 1대1 대응이야.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니? 학생들이 막 고민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바로 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말을 가치도 없는데 이걸 알아야죠.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것의 역함수가 있으면 주어진 함수랑 그것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예외도 있지만 보통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y는 x 위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네.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보통 y는 x 위에서 발생해요. 보통.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기니까 생략을 할게요. 이런 내용 알아둬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원을 바뀌어서 유리식 단원 들어가면 유리식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죠. 그리고 뭐 약분, 통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분부 수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제 동영상 중에
헤비사이드의 커버로 메소드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역시 링크 달아놓을게요. 헤비사이드의 커버로 메소드 이용하면 부분분수 분해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부분분수 분해하는 방법 알아둬야 합니다. 물론 부분분수 분해하는 교과서적인 방법도 당연히 알아둬야 돼요. 부분분수 분해하는 교과서적인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헤비사이드의 커버로 메소드 계산할 줄 알면 이런 계산들이 이런 일련의 계산들이 좀 빨리 진행돼요. 그리고 유리함수의 정의역 알아야 돼요. 유리함수의 정의역 부모가 0이 아닌 부분이 그러니까 점고선이 있죠. 대충 유리함수가 이런 그래프가 이런 모양 나오잖아요. 이런 모양. 그래서 이 점근선 이 x를 제외한 모든 x가 유리함수의 정의역이고 치역은 요 점근선 y를 제외한 모든 y가 유리함수의 치역이에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정의역, 치역,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프도 식변형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암산으로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동영상이 있으니까 링크 이것도 재생 목록에도 들어있고 링크에 걸어 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그리고 식변형 없이 암산으로 그래프를 탁탁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익혀야 합니다. 그것도 익혀야 하고 그리고 유리함수 합성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혹시 행렬을 배운 사람이라면 유리함수의 합성과 행렬의 곱이 똑같습니다. 유리함수의 합성과 행렬의 곱이 똑같다고? 예,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와 이렇게 생긴 함수의 합성이 이 두 함수의 합성이 행렬의 곱이랑 똑같아요. 이 두 함수의 합성이 행렬의 곱이랑 똑같습니다. 행렬을 배웠다면 누군가는 알아듣고 누군가는 못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유리함수의 합성이 행렬의 곱이랑 똑같다는 걸 알면 유리함수의 합성을 조금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알아두고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역함수는 이거 A하고 D 부호 바꾸고 위치 바꾸면 된다. 역함수는 이렇게 된다. 이 사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A하고 D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면 역함수가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도 알아두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면 A 더하기 D가 0이면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돼요. 자기 자신이 유리함수 한정된 표현이에요. A 더하기 D가 0이면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고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도 미리 촬영해 놨으니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동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그 재생 목록에도 넣어놓고 뭐 밑에 링크에도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무리식 당연히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무리함수의 정의역, 치역,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리함수의 역함수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무리함수 역함수는 조금 주의해야 할 게 이 정의역, 치역을 생각하면서 역함수를 구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서 경우의 수 사칙연산을 하는데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있죠?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 책에서는 동시면 곱해라. 동시가 아니면 더해라.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데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고 나는 and이면 곱해라. 그리고 or이면 더해라. 나는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경우의 수 언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지 경우의 수 사칙연산을 설명해 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링크 있으니까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순열 조합은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순열을 구해라 해도 못 구해요. 이거 겁나 헷갈려해. 야 이거 얼마냐? 그럼 계산 못해요. 이거 얼마냐? 그럼 계산 못해요.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근데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계산해. 야도 계산하라고 하면 계산해. 뭐가 안 되냐면 언제 순열을 쓰는데 언제 조합을 쓰는데 이걸 못해요. 근데 단순합니다.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면 순열이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순서를 바꿨는데 결과가 달라져. 그러면 순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열. 순서를 바꿨는데 결과가 안 달라져. 그러면 조합. 순서를 바꾸는 게 금지되어 있어. 그러면 조합.
그래서 순열과 조화, 문제를 읽다가 내가 순서를 바꿔도 되나? 순서를 바꾸면 안 되나? 그런 걸 판단해서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순열을 써야 할지 조합을 써야 할지 판단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경우의 수 사칙현상, 이거 꼭 읽어보면, 이 동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저는 그래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프. 그래프는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든 게 아니에요. 보통 학생들이 그래프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거야. 함수도 어려운데 그래프까지? 이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프의 마음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프는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편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도구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정말 잘 그려야 돼. 빠르고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 5초 안에, 2차 함수 그래프 5초 안에, 그리고 유리함수 그래프, 무리함수 그래프 그냥 보자마자 5초 안에 팍팍팍 그리는 연습. 원의 방정식 5초 안에 그냥 팍팍팍 그리는 연습. 제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5초 안에는 안 되더라고요. 10초 정도 걸리는데, 마음으로는 5초 안에 그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래프를 보자마자 바로 팍팍팍 그리는 연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엄청 어려워하는데, 무리함수, 유리함수는 그냥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전부예요.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를 잘 풉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하냐? 이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을 봐야,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이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을, 이 동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만약에 알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5배 늘어나요. 이게 그토록 중요한 내용인데, 내 나름대로 정말 정말 유명한 맛집의 맛의 비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보더라고. 난 정말 맛의 비밀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봐요. 하지만 아무튼 보세요. 이거 보면 이게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접하면 판별식형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접하면 판별식형이라는 것은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다 적용돼요. 무리함수, 유리함수 좀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접하는 상황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리함수도 문제를 풀다 보면 접하는 상황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상황에 관련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접하면 판별식형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게 굉장히 유니버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접하면 판별식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거 정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하는데, 만약에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수학을 포기해야 돼요. 수학원, 수학2, 미적분, 이게 다 함수와 그래프에 관련된 거예요. 이런 거 할 줄 모르면 수학원, 수학2, 미적분에서 이거 계속 나와. 접한다? 이런 개념 계속 나오고, 정역, 공역, 치역, 그리고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에 나와 있는 요 내용 계속 나와요.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이런 개념들.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의 대칭이다. 이러한 여기서 배운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수학원, 수학2, 미적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워한다, 이것을 힘들어한다, 그러면 좀 과장된 표현으로 수학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 함수 단원과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 그리고 그래프를 다루는 능력, 그리고 접하면 판별식형이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2학년, 3학년이 얼마나 편해지냐,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이게 단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기말고사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